목포가 정초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오늘 목포를 찾아 의혹을 밝히겠다면서 공세를 폈고 내일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목포 대전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자, 한번 판을 보겠습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은 전방위로 공격을 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지금 손혜원 의원 대대적인 구하기를 진행 중이다. 역시 센 언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나경원 대표 곧 반전의 빅카드를 폭로하겠다. 조심해라. 한 방 날렸습니다. 박지원 의원에게는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 투기 아이콘이라고 맞받았죠. 공개 토론해보자라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싸울 군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은 두 쪽에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목포에 도움이 안 되는 정치적 공방 그만해달라. 오늘은 같은 당의 금태섭 의원이 또 손혜원 의원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손 의원이 생각하는 공직자 윤리, 이해충돌 이건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루 전까지만 해도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정말 섭섭하다. 더군다나 지금 얘기한 것은 가짜 뉴스를 인용한 것이다. 시간을 줄 테니 사실을 확인해보고 내게 정중히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패널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방문한 것은 정말 목포를 위한 개발이 되고 목포를 위한 재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온 투기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투전판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짚어보아서 이것이 목포에 계신 분들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네, 저희가 열심히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 대한 정쟁을 멈춰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이제 목포 구도심은 도시재생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그리고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금씩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포 구도심이 전국적 투기의 장인 것처럼 되어버렸고 논란을 틈타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 투전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목포의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사업에 대한 가당치 않는 정치적 공세를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요즘 목포의 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 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입니다. 둘째. 네, 이낙연 총리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권신기 교수님. 네. 목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뜨거웠던 때가 제 기억으로는요. 1995년인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 정계 복귀하고 목포 고향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따라갔습니다. 저도 갔는데요. 하이도까지 그때 같이 갔지 않습니까? 같이 갔습니다. 그때 참 목포 뜨거웠는데 그 뒤로 이렇게 목포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나경원 의원이 이게 투기자들의 투전판이 됐다. 그런데 또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은 정치인들, 정치권의 투전판이 됐다. 그러니까 목포 시민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찍고 까불고 오면서 목포 시민들한테 지금 계속
이 상처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죠. 지도부가 목포까지 내려갔는데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호재지요. 이런 호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한 의원의 부동산 투기 차원을 넘어서 정권차나 부패 스캔들로 지금 몰아가려고 그렇게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을 계속 키우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또 손혜원 의원도 이거 결국은 여론전이다. 지금 여론전이 자기한테 불리하지만 잘만 하면은 여론을 뒤집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기자회견도 하고 SNS 보면 뭐 한 10개씩 막 올리더라고요. 판 키워봤자 본인 손해볼 거 없다 이런 생각일까요? 그런데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이 그럴 거예요. 뭘 잘했다고 본인이 아무리 근대 문화유산을 살리기 위한 선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뭐 차명이든 뭐 여러 가지 친인척을 동원해서 20채의 집과 땅을 샀다고 하면 그걸 누가 선의로 보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문화관광위원 하면서 거기에 예산까지 투입하도록 이렇게 독촉까지 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공직자로서의 그런 청렴업이라든가 부패 법에도 위반되는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국회를 오래 출입해 본 바에 따르면은 대개 초선 의원들이 사고를 칩니다. 이 초선 의원들은 딱 국회의원 되면은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실은 뭐 그냥 민간인으로서 별 대우를 못 받았는데 이제 들어와서 의욕도 넘치지만 고위 공직자 또 굽신굽신하죠. 또 뭐 대기업 뭐 사장님들, 회장님들 또 굽신굽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런 그 착각을 범하기가 쉬워요. 최근에 뭐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의원이라든지 뭐 서영교 뭐 또 얼마 전에 또 그 재판 관여했던 의원들 다 초재선 때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3, 4선 되면 벌써 머리가 숙여지고 아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게 아니구나. 국회의원이라는 게 이렇게 뻐기는 자리가 아니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어떤 그런 국회의원 관이 생기는데 초대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손 의원도 나름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은 과한 행동이시죠. 자, 차지원 교수.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오늘 목포 간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그렇죠. 사실 맨 처음에 이 일이 터졌을 때 바로 또 청와대를 겨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부인. 그때만 해도 전체적으로 우리 패널들께서 생각이 좀 너무 앞서간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목포 간 것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여전히 그 부분에서는 좀 앞서가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 앞서 그 말씀하실 때 목포가 이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더냐 정치적으로 그 말씀하시니까 우연히 딱 떠오른 생각인데요. 사실 1995년도에는 김대중 당시 그러니까 후보, 전 후보가 정계 복귀하면서 김대중 당시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자신 정치 고향에 간 거잖아요. 근데 보수 정당 계열, 예를 들면 보수 정치 세력이 이렇게 목포에 가서 이렇게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1967년도인데요. 67년? 52년 전이죠. 아이고, 52년 전인데 당시 7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누가 갔냐면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 내려갔냐? 당시 그때 김대중 의원의 7대 총선에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거기 가서 이 대통령이 직접 유세를 했습니다. 유세를 해서 2만 명 앞에서 유세를 했고요. 그러니까 유달산 호텔에서 이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포에 대한 발전을 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당시 후보가 그 3선에 성공을 했죠. 그때부터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물이 전국적인 인물이 되겠죠. 사실은 그럼으로써 그 4년 뒤 1971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 정적이 될 것을 미리 간파했을까요? 간파를 한 셈이죠. 그 이후로 제가 생각했을 때 보수 정당 정치 계열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내려가서 목포로 이렇게 떠들썩한 경우는 오늘 이번이 처음이지 않았나 그러면 생각이 손혜원 의원이 한참 뒤에
대선 후보가 될까요? 아니요, 뭐 저는 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물 들어왔을 때 노졌자 예. 이런 셈으로 아마 내려갔겠죠. 뭐 그 목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보다는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권적 비리 차원으로 일종 이 사건을 이제 키우려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요. 아마 뭐 또 그 뭐 선의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 뭐 이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겠다는 그런 선의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오늘 이렇게 대거 내려가서 상당히 이렇게 그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파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의원은 단 이 뭡니까 1점도 이렇게 꿀리는 모습을 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판례를 뭐라고 썼냐면 니들이 내 마음을 알아라고 썼는데요. 예. 일단 손혜원 의원은 일종의 확정 평량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선의로 갖고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내가 뭐 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생각 때문에 예. 이 비록 그 여당의 당직도 내려놓고 또 여당의 당직을 내려놓으니까 여당의 이 문체의 그 간사직도 내려놓지만 그렇지만 나는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하는 예.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홍보 전문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경원 이 원내대표에 대한 또 일종의 그 반전을 한번 기대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일종의 유수는 유수로 덮는다는 예. 그 홍보 논리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것이 과연 본인에게 득이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소위적인 여론도 제가 지금 그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뒤집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한번 생각이 지켜봅시다. 듭니다. 예. 정태근 의원, 판이 커집니다. 저는 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슈를 따라가기만 하는 거거든요.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전이야 사실은 정권적 차원의 스캔들로 만들고 싶겠죠. 그러면 이 문제들을 제대로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전에 청와대 연관선을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솔직히 목포에 그 많은 의원들이 가서 밝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낸 메시지는 시민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돼야 된다. 예. 이거 하나 하고 이 손 의원은 문화에 미친 것이 아니라 돈에 미쳤다. 이거 얘기한 거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제대로 TF를 구성해가지고 하나하나 정말 이 손 의원이 이런 사업을 한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야 되고 동시에 제가 계속 이슈를 따라가기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그 재판 거래 문제 있잖아요. 재판 민원 낸 거요. 예. 이게 묻혀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공소장에 보면 저쪽 민주당에서는 서영교 전병헌 의원이 나왔고 예. 이쪽에 노철래 이군현 의원이 나왔는데 전직 의원이지만 예.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비록 전직 의원이지만 징계위 열어서 출당시키겠다. 근데 일부에서는 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서영교 의원의 재판 개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펴지 않는 이유가 혹시 이쪽에도 좀 더 있을지 몰라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지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슈를 이미 따라가는 벌어진 게 일 아니고. 어떻게 끊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우리가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이걸 끊지내지 않고서 어떻게 다음으로 나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직권으로 나가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히려 현장에 내려가야 될 때는 저기가 아니라 지금 울진에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탈원전 이슈가 제기됐는데 예. 실제로 신한울 3, 4기가 좀 멈춰서 가지고 울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지금 실제로 어떠냐, 거기에 있는 부품업체 두산중공업보다 어떠냐,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으면 이슈를 주도하게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슈를 보기에는 따라가기만 한다. 작전은 있는데 작전을 수행할 능력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손 의원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여기다 이제 방귀 얘기를 꺼냈는데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속담에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꼭 그 모양새라고 봐요. 예. 뭐 반전의 B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지금 이미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검찰 가서 반전의 B카드를 내면 되는 거죠. 본인이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여론전을 하려고 그래요. 냉철하게 보면 지금 이 사안은 사실은 여론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판을 키우는 것이 네. 여론을 가지고 본인한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업 마케팅을 하시는 분의 생각이고 예. 공인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정기남 교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자유한국당이 목포 갔을 때는 목포 시민들이 박수를 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아니, 뭐 척박한 지역이잖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는 그 앞서 몇 분이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이게 이제 뭐랄까 좀 차분하게 이번 사안을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핸들링해야 할 것인가. 예. 뭔가 전략들을 세울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저는 현장에 내려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것 어떤 이벤트 정도만 갖고는 안 된다. 지금 한나라당의 죄송합니다. 한국당의 자유한국당. 의도가 뭡니까? 결국은 뭐 이게 역사가 똑같아 보니까 제가 좀 약간 헛나왔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김정숙 대통령 영부인이죠. 여사와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력형 게이트를 키워가려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가지고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금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보들을 받아서 철저하게 이 싸움을 좀 주도해다 가겠다라고 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슈를 좀 선도해가는 그런 전략 수립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지금 노리는 의도는 예. 결국은 지금 저는 지지층, 이른바 집권 여당의 지지층을 허무는 데 지금 주력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실제 서영교 의원 문제라든지 또 우리 손혜원 의원 문제라든지 이게 사실은 공정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특히 20대 청년들에게 주는 어떤 절망감이라든가 역시 결국은 집권 여당 세력도 결국은 뭐랄까 좀 기득권층에 불과하구나. 똑같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주면서 지지층 허물기에 나선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손혜원 의원. 지금 야당 비판을 좀 골자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손혜원의 태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후한무치, 예. 오만불손, 예. 뭐 이런 얘기에 적반하장. 도대체 시민들이 느낄 때는요, 뭘 믿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손혜원 의원은 지금 나름의 본인이 지금 이 싸움을 혼자 끌고 가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저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판은 키우되 자신의 의혹은 감추는 겁니다. 예. 이른바 정치 쟁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의혹을 감추기 위한 판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이른바 친문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의 지지 세력에게 이른바 SOS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오늘 또 온라인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후원금이 6천만 원이 쇄도했다. 예. 자, 지지층이 나를 지금 밀고 있다. 자, 내일 아마 목포 현장에 가면요. 예. 대거 모일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이 국면을 좀 모면해 가려고 하는 모멘텀을 좀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 예. 저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어떤 무리한 정치 쟁점화가 과연 손혜원 의원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저는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서종욱 변호사께서 자유한국당 목포행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양측의 속내부터 보면요.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 두 가지 점을 공격합니다. 첫째는 이제 이거 여당이 이게 왜 초당적으로 손혜원 구하기에 나서느냐. 예. 이 점을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게 그 주말에 탈당 기자회견 할 때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게 호위무사로 뱃서가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또는 이제 우상호 전 원내대표죠. 또는 이게 서울시장 박원순까지 나서서 이게 손혜원 구하기 나서는데 왜 이렇게 나서느냐. 이게 첫째 비판의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투기는 또 문제지만 새로운 의혹을 계속 제기합니다. 바로 이제 아버지 손용후 예. 이분은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피우진 보훈처장을 만나서 유공자 선정됐느냐. 예. 또는 이제 인사청탁 의혹 있잖아요. 박물관 이런 이제 전방위적 의혹 제기를 통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권력형 게이트를 파헤치겠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속내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이거 손혜원 의원은 후원금 옛날에 이제 이거 신재민 공개할 때는 18원씩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10,000원, 50,000원, 7천만 원 가까이 들어왔어요. 따라서 이제 후원금을 공개하면서 법리전 한 200여억 고소한다 했죠. 법리전 플러스 이제 여론전까지 병행하겠다. 이런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데요. 아까 6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니 7천입니다. 늘었나요? 네, 좀 늘은 거죠. 그래서 저는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걸 정쟁이나 여론전으로 하지 말고
이제 어차피 검찰 수사로 넘어갔고 이미 검사가 정해졌어요. 그렇다면 이게 차분하게 검찰이 철저 신속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이게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말씀 듣겠습니다. 뭐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이슈에 대해 장소가 된 이제 목포의 현장에 가서 본인이 그 억울하다.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로 뭐 짐작은 됩니다만 그 지난 선거 때 우리 지역구 유권자들 마포구 국민들이 지금 이런 거 하라고 좀 뽑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 우리 국회의원 뽑을 때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지금 좀 오해한 것 같고 본인도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실기했다. 그러니까 내일이 아마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 억울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국민들이 뭐가 불만이고 뭐가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좀 잘못된 부분,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할 건 좀 사과 좀 하고 네, 그런 측면이 필요한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한국당의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유력 의원들이 본인들의 가장 그 불모지죠. 호남 지역의 특정 지역에 가서 어떻든 간에 이슈 파이팅이 되는 지역에 다수 의원들이 간 적은 거의 좀 저도 최근에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모지에 이렇게 다수 의원들이 서울에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좀 간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중요한 쟁점 아까 뭐 재판 개입 문제 같은 걸 예를 들으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한국당도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기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내일 뭐 기자회견이 좀 큰 기대는 됩니다. 예. 자, 내일 이제 또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번 지켜볼 텐데요. 지금 손혜원 의원은 전방위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공격하면 무조건 지금 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박지원 의원님과 그리고 제가 의심하고 있는 목포에 있는 바닷가 최고의 자리에 올 그 고층 아파트의 건설 계획에 관련된 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검찰 조사 받고 싶습니다. 목포 나오실 거세요? 다음 선거 때? 저는 안 나올 건데요.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돕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손혜원 의원을 배신한 게 아니라 손혜원 의원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손혜원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검찰 수사를 받아가지고 또 본인도 받겠다고 했고 또 저랑 같이 받자. 필요하면 저도 부르라고 그랬어요. 필요하면. 예. 금태섭 의원과도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죠. 금태섭 의원이 목포 부동산 구입한 것, 이것은 공직자로서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또 국립박물관에 낮은 7기 작품 구입하도록 종용했는데 이것도 이익 충돌 아니냐. 그렇게 비난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손 의원은 가짜 뉴스를 보고 그대로 인용하는 것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루 전까지 같은 당에 계셨던 양반이 이렇게 예민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나한테 확인 한번 하지 않았다. 참 섭섭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내가 정말로 이런 일 했다고 생각하나 다시 알아보고 시간 줄 테니 정중하게 사과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뭐 반전 카드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정기남 교수 지금 또 이 외에 언론사를 상대로도 지금 세게 나가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200건 넘는 것 다 일일이 고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셀프 확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전선을 키우는 것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단적으로 전선을 넓힌다. 예. 이 말은 결국은 투기 의혹 이른바 쟁점을 흐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지지층, 예. 이른바 지지층의 어떤 지지층을 자극해서 나를 좀 어떤 엄호해달라.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 자, 그러면서 손혜원 의원 지지층이 지역 주민 말고 또 누구 이른바 저는 그 친문 지지층이라고 하는 예. 뭐 이런 층의 어떤 홍보위원장하고 예. 또 뭐 이를테면 친문 내에서 어떻든 간에 실질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초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 그게 과연 그대로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앞서 셀프 확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거의 총기 난사 수준에 가까워요. 다 지금 고소고발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금태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비록 같은 당에 있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예. 자, 이건 금태섭 의원을 이번 주말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고발할 것 같아요. 예. 자, 이건 또 뭐냐? 제2의 제3의 금태섭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공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 예. 두 번째, 박지원 대표. 우리가 정치권에 박지원 의원과는 싸움하지 말라는 뭐 일종의 격언 같은 게 있어요. 왜? MB 이른바 박근혜 정부 때 박지원 대표한테만 걸리면 이를테면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8명 가까운 후보자, 장관 후보자 다 낙마했어요. 청문회 저승사자였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손혜원 의원이 아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건 아닌지 뭐 저는 이런 좀 우려도 있고 아니 뭐 큰 인물하고 붙으면 또 본인 높아질 수도 아마 있죠. 그런 의도를 위상이. 갖고 있겠죠. 예.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런 와중에 소위 이른바 지도부의 태도입니다. 저는 지도부의 태도가 너무 탈당 퍼포먼스에 원내대표가 배석하지 않나. 자, 지도부가 이미 딱 덮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이른바 집권 여당의 새로운 지지층으로 유입됐던 사람들이 예. 떠나가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도부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예. 이 사안을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남 교수는 민주당 당적 안 갖고 있어요? 저는 무소속입니다. 아, 무소속이십니까? 아니, 아까부터 보면은 정태근 의원이나 정기남 교수나 다 친정을 세게 공격하는데 애정의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네. 잘하니까 공격을 하겠죠. 그렇기도 하시겠죠? 자, 정태근 의원. 근데 오늘은 또 까마귀에서 늑대 많이 나옵니다. 그 손 의원께서 같은 당 의원이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김태섭 의원을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해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은 선서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활동한다고 선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것은 당의 이익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저런 합리적인 이해 충돌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같은 당에 계셨던 분이 이런 표현 자체가 손혜원 의원 자체가 국회의원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의 그 많은 의원 중에 정말로 균형 있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금태섭 의원 한 사람뿐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요, 제가 진짜 이 손혜원 의원 오늘 제가 이 호전성은 생존무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예.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 번영문학가인 서지문 교수가 오늘 신문에 쓴 칼럼입니다. 마치 예. 호전성이 유일한 생존 무기인 것처럼 마치 원시로 돌아간 느낌이다. 손혜원 의원은 하는 걸 보니까.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더 심각한 걸 봤어요.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보지를 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약하면 박지원 낙선시키겠다 이 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낙선시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 문제를 위해 가지고 유치원 3법을 얘기했을 때 한유총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도 선거 치러야 되는데 우리 당신 낙선할 수 있어. 예. 라고 해서 압박을 가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격려를 해줬어요. 견디라고. 저 역시 옛날에 CNK 다이아몬드 사건을 폭로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소액주주가 13,000명 있으면 이렇게 얘기 나와요. 예. 그러면서 당신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나와요. 어떻게 현역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 당신 낙선시킬 거야. 이런 협박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거는 호전성을 넘어서요. 국회의원 하는 최소한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저도 한 말씀. 네. 고영신 교수 말씀하시죠. 공직자가 가장 기본은 선공후사 아닙니까? 선공후사예요. 예. 어쨌든 손혜원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중고등학교 동창이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특별히 영입해서 전략 공천한 분이에요. 예. 지금 현 정부가 경제를 살리자고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손혜원 의원 때문에 블랙홀이 돼갖고 우리 지금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고 있고 경제 살리는 건 어디로 가버린지도 몰라요. 청와대가 지금 있는지 자체도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일단 목포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어쨌든 본인이 왜 정치를 하게 됐고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거 뭐 선공후사를 떠나서도 예. 적어도 좀 더 큰 안목에서 이 바라본다 한다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겨우 조금 반전하는 기미를 보였는데 예. 손혜원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또다시 예. 곤두박질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데 어쨌든 손 의원이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초선 의원이라도 나이가 계신 분 아닙니까? 천재일은 분간하고 살아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과연 판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한번 여론조사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상당 관련된 내용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해 본 결과 이 손혜원 의원에 대한 관련 내용은 지난 14일부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 목포, 이 적산 가옥, 이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건인데요. 예. 이 관련 연관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손혜원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은 이 당연하게 뒤따라 나오는 것인데 그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연관의 순을 살펴보면 이 목포 또 투기 민주당 순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혜원 의원 이제 뭐 탈당하게 되면은 이 무소속 의원이 될 텐데 이 얼마만큼이나 본인과 관련된 이 혐의를 떨쳐내느냐가 국회의원으로서도 좀 사퇴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차지영 교수님. 지금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정말 판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여권의 입장에서는 뭐 손혜원 의원이 일단 당직을 정리하고 나갔지만 그럼에도 손혜원 의원이 하는 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파장은 정부 여당에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낙연 총리가 오늘 이례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당정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죠. 예. 이례적으로 이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 예. 그리고 또 이럴 때일수록 정부 여당이 국민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된다. 겸허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바로 이런 미묘한 그 여론의 동향을 나름대로 상당히 예. 지금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께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낙연 총리 얘기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 총리가 그런 발언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발언도 좀 적절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검찰에서 엄정하게 처리해라. 예. 이걸로 끝나야 됩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이게 아니라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이슈가 터진 게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게 대통령이 타운 미팅 했거든요. 기업인들과. 예. 처음에 65분 한다고 그랬다가 무려 2시간 반을 했어요. 그래서 주초에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주말 들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금요일부터. 그러면 심각성을 분명히 아셔야죠. 그리고 저런 이슈 있도록 겸허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하겠다. 검찰에서도 엄정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잘못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확인되면이 아니고 예.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엄정하게 대처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엄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옳다. 예.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오늘 이낙연 총리가 오늘 이런 말씀하신 거에는 저는 아마 청와대의 의중도 상당히 실려 있는 것이 예.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그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하고 일종의 독대 미팅을 한다는 예. 거 아닙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이 한간에 그러니까 뭡니까 흐르는 여론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주고받았을 것이고 이런 메시지를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도 전달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아니면 또 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일대로 두릅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나설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각을 통할하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총리가 좀 나서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도 저는 포함되고 있지 않을까. 이쪽 그렇다고 입장에서 한다면 저 정도 얘기 예. 검찰 수사 지시 이렇게 하면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라고 누구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봐주고 그러지는 않겠다는. 그러니까 이 법 집행을 엄중하게 공정하게 하겠다는 뜻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겸허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 집권 3년 차를 맞이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때인데 이 손혜원 의원 이 의혹에 언제까지 발목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그러한 아마 청와대의 뜻을 아마 일종의 그러니까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